구독자가 100명이 넘어 3자리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검색한 타투 정보 웨이브잉크.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타투 수강에 관련된 커리큘럼을 진행해보려 해요. 매주 금요일마다 업로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본격 방구석 타투 강좌. 따란! 오늘은 가장 먼저 타투이스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싶어요.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이놈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의 OT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타투랑 아티스트를 합쳐서 타투이스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영어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 IST가 붙어서 타투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타투어라고 표현하는 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타투 아티스트, 타투이스트 저는 이 두 가지를 다르게 생각해요. 그림이 좋아서 타투를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취미가 아니라면 결국은 돈을 버는 행위로 타투이스트란 직업을 선택하게 되겠죠. 제가 상업적인 작업을 하던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에서 타투이스트로 넘어와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타투이스트가 하는 일은 상업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디자인의 영역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 스스로도 아티스트라기보단 피부에 그려질 디자인을 파는 장사꾼 혹은 디자인된 작업을 피부에 옮겨 그리는 기술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과물이 피부에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기술자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물론 아티스트는 능력이 받쳐줘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와서 돌아보면 기술자가 아닌 아티스트적인 접근을 해야 꾸준히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최종 목표는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제 후회이자 이제 막 타투를 시작하는 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 개인적인 제 스타일을 찾기 위해 도안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타투가 뭘까요? 피부에 바늘로 새기는 그림. 당연히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건 그림 그리는 능력이겠죠. 가위 쓸 줄 아시죠? 근데 우리는 머리를 자르기 위해 미용실에 가고 연필을 어떻게 사용하는 줄은 알지만 그림을 배우러 미술학원에 가잖아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연필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도 잘 그릴 거예요. 그럼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안 되겠네.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림은 소질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다. 이 말은 나는 시간 내서 배워볼 정도로 그림에 흥미가 없다 정도로 해석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흥미와 시도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림은 많이 그려본 사람이 잘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머신으로 피부에 그림을 그려도 잘 그리겠죠. 물론 머신을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암튼 타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그림 실력은 있어야 경력이 쌓이며 타투 스킬과 그림 스킬이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타투이스트에게 필요한 우선순위는 마케팅 능력, 그림, 디자인, 구성 같은 도안 작업 능력, 머신을 내 맘대로 다룰 수 있는 스킬, 말빨 이라고 생각해요. 1순위가 마케팅이네요. 물건을 팔거나 기술을 팔거나 마케팅이 필수인 건 당연한 거죠. 타투의 특성상 초보 타투이스트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제약이 있어요. 애초에 사람 몸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 기회를 얻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런 이유로 무료 타투나 재료비 타투 같이 이벤트를 통해서 경험이 없다는 걸 인지시키고 서로의 합의하에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엔 나를 알려야 손님이 찾아오는 거니까 마케팅 능력은 사실 뭘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순위인 그림과 디자인 능력, 도안 작업 능력 같은 경우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타투이스트의 활동을 하기 위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 능력이에요. 요즘엔 프로크리에이트나 포토샵 같이 디지털 툴을 활용하는 것도 필수인 것 같고 이런 그래픽 드로잉 디자인 툴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활용하냐는 상단부터 타투 작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하냐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디지털 작업 능력은 타투 작업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시간을 단축시켜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토샵이나 프로크리에이트나 결국에는 도구란 거예요. 디자인적 이론은 알고 왜 이 도안은 이쁘고 왜 이 도안은 이쁘지 않은가 어느 정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능력을 어떻게 키울까요?
많이 보고 많이 만들어 보면 됩니다. 타투는 은근 도안발이 커요. 3순위 머신을 다루는 능력은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타투 머신의 발전으로 무겁고 진동이 심하던 코일 머신에 비하면 조용하고 떨림도 적은 모터 기반의 펜 타입 머신이 대중화되면서 진동과 무게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타투이스트의 진입 장벽도 낮아졌고 머신으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단축되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머신으로 그림을 그려도 잘 그리겠죠. 그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해요. 저도 그닥 열심히 하지는 않아서. 타투이스트가 작업을 잘하면 되지 말빨이 왜?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말빨이라고 하는 건 눈치나 유머,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모든 걸 포함해요. 손님의 취향과 뭘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의사소통 능력은 상담을 시작으로 도안 작업의 스타일 구성, 위치와 크기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작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후회하지 않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너무 이상한 걸 하려고 하시면 설득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타투이스트로 경력이 쌓일수록 말빨이 느는 것 같아요. 타투 머신의 발전과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타투 정보들 때문인지 몰라도 요즘엔 타투의 결과물이 상향 평준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타투 머신을 다루는 건 당연한 거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스타일이 담긴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가 되어야 끝까지 살아남고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아티스트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기엔 저도 그 길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극히 기술자의 입장에서 우리 함께 아티스트의 길을 걸어가자는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의 타투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말이 좀 길어진 것 같긴 한데 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애구나 정도로만 생각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앞으로 진행될 타투 강좌 커리큘럼 소개에 관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할 모든 내용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타투를 배워볼까 고민하시거나 타투를 배워보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흥미가 생기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